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네, 에셋아빠 손철입니다. 네, 포트인 대표 표인봉입니다. 네, 오늘 우리 또 표 대표님, 에셋아빠 두 분 모시고 시즌2 세 번째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 대표님은 네. 바뀌었네? 닉네임이 바뀌었어. 네, 지난번에 제가 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랬던 이유가 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너무 막 하시지 말고 좀 겁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소속돼 있는 포트인이 딱 그걸 지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어필하려고 표 대표다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포트인 대표다 뭐 이런 거죠. 아, 자기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좋네요. 예, 우리 또 송 강사님은 또 에셋아빠. 예. 사실 그 육아 비용에 최적화된 제가 자녀 구성인데요. 예. 요즘엔 또 아이가 많으면 애국자라고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강의 나가면 에셋 있다고 하면 일단 많이 봐주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쭉 이 에셋 앞으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셋아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육아 비용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우면서 큰 행복을 느끼지만 육아 비용만큼은 버겁죠. 실제로 어머니 10명 중에 9명은 육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돌잔치 규모를 줄이거나 육아용품을 물려받는 이른바 실속 육아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유기순 씨는 하루 6시간만 일하는 유연 근무제를 택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더없이 큰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애들 동안할 때 동안하고 다른 애들 할 때 같이 시키고 하니까 그게 없으면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여성가족부가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1,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는 이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90%는 육아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액 346만 원 가운데 31%가 어린이집이나 사교육비 등 육아에 쓰였습니다. 비용 네, 카톡 계속 많이 날라오네요. 네. 저희 동영상 봤는데 어떠세요? 네. 육아 비용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그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육아 비용이 월 107만 원 정도가 되고 가구 지출의 약 31% 정도가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어린이집도 이제 공립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이제 민영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사실 차이가 좀 많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 육아비라고 하는 게 꼭 비교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좀 과하게 지출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좀 이제 본인의 어떤 재정 상황을 사실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비용들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애셋 키우는 우리 애셋 아빠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이 정도 들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사실 시키는 게 뭐 음악 교육 정도, 그다음에 뭐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건 전혀 안 시키고 더군다나 이제 첫째, 둘째가 모두 어린이집은 또 저는 안 다녔고요. 또 둘 다 병설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뭐 애들 키우니까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겠다, 교육비 많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뭐 그런 교육비와 관련된 지출을 조금 안 한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가정에 비해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나 상담하거나 이럴 때 보면 교육비에 대한 비중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재무 상담을 해서 내가 쓰는 돈이 많구나,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현재 삶에 들어가는 돈이 많구나, 좀 줄여보자라고 했었을 때도 가장 줄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교육비인 것도 또 하나의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 상담할 때 건드려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가 헌금이고요. 헌금. 네. 그렇지. 두 번째가 교육비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우리 아이한테 영어 수학 가르쳐가지고 거기 문제가 숙달이 되고 영어를 잘하는 게 정말 10년 뒤 20년 뒤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다방면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육아에 대한 교육 비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은 약 30% 중에서 상당 부분이 어린이집, 그 들본 비용, 유치원 비용, 즉 별다른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기본적인 그 육아에 대한 비용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애 둘이를 키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애 한 명당 비슷한 수준으로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가구 지출 31%라는 게 제 생각에는 뭐 평균치이지만 현실에 되게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조금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육아비에 30% 쓰고 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대부분 또 주택 상한, 그 다음에 보통 먹고 쓰는 생활비 30%, 그 다음 보험료 10%. 솔직히 하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참 막막하지. 이게 그 예전에 그 엘리베스 워런 교수라고요. 맞벌이 함정이라는 걸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거 중 걸 살펴보게 되면 약간의 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벌이들이 외벌이보다 70% 더 파산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데 파산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 많이 하는 이유가 4가지 정도가 되는데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 많다. 그래서 이자를 많이 부담하는 거죠. 차량 할부 금액이 많다. 그리고 교육비 지출이 많다. 보험료 지출이 많다. 이런 건데 결국 이 육아비와 관련된 것도 결국은 교육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내 가정에 합리적인 걸까? 이런 것들은 정말 한 번 정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저축이라든지 보험금 납입금 이쪽으로 약 14%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 저는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좀 같이 말씀 나눌 부분들이 보면 어찌 보면 이런 그 저축이라든지 보험 그 납입금에 대한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육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다 보니까 보험사는 이런 기사함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또 마케팅을 하죠. 마케팅을 하죠. 애 키우는데 일이 힘드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면서 뎁등 상품을 또 가입시키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런 좀 간행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공포 마케팅 아니면 육아 비용에 대한 준비를 이제 빙자 상품 영업. 주먹구구식 자산 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 관리. 포토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예, 그게 문제죠. 문제인데 그게 딱 저희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약한 고리를 팍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쓰는 돈도 많은데 미래를 위해서 그 돈을 좀 옮길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나쁜 일은 실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또 다시 이제 깨서 쓰고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출발할 때는 그런 선택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 먼저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계 지출을 한번 쭉 따진다라고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예,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를 쓰는 게 그리고 미래에 보내는 게 우선순위에 적합하냐. 근데 보통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 몰라 어찌어찌 되겠지 하고 지금 당장에 그다음에 아까 뭐 우리 그 에셋 아빠가 얘기했듯이 이 교육마저도 저희가 소비의 일종으로 비교 소비나 뭐 그다음에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소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저희 인생 전체를 좀 놓고 은퇴 자금 먼저 마련하는 거 중요하다고 다들 먼저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그거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정은 요 정도 교육비를 지출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 하에 교육비를 지원하시면 이렇게 무턱대고 나가서 나중에 보니까 애 교육하는 데만 돈이 다 들어갔다.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얘기를 정말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퇴직자분들 만나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녀를 성장시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하면
의외로 후회를 많이 하세요. 내가 왜 그때 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나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왜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지출했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퇴직한 입장에서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지출을 했지?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노후 자금을 좀 만들어 놓을 걸, 아니면 애한테 좀 줄 종잣돈이나 좀 만들어 놓을 걸,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지금 육아비를 쓰는 거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필수적인 거는. 근데 정말 이 중에서 일정 정도 적립을 해서 장기간 저축을 해서 좀 목돈을 모아서 노후 자금이나 자녀의 종잣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는지, 이거는 점검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 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상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쉽지 않은 게, 대부분 자녀 교육 자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큰 목돈이 발생되는 게 주택 마련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상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현금 흐름에 대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준비한 자금들이 깨거나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한 손해가 이제 막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아에 대한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그 금융 상품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그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을 고려한 상품화가 필요하다. 즉 여기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자녀 교육 자금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녀 교육 자금 준비해야 된다면 자녀 교육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공시유령, 안전한.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에셋 아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인정을 하지만 왜 굳이 그걸 다 장기 상품을 다 보험으로 해야 되냐라는 거죠. 좀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그게 그 경험상에서 내려오는 거겠죠. 근데 이게 단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하기 어려운데 핵심적인 거는 과거의 틀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보고 들은 게 그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라는 건 조금 금융지식인으로서 좀 아쉬운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 거,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건 뭐 이제 그런 상품들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10년 후나 20년 후에 얼마를 받게 된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그때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만 한번 고려해서 그 금액이 현재 가치로는 얼마가 될 건가를 한 번만 판단해 보셔도 안전하다고 다 주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에 따른 자산 운영 뭐 이런 것들 같이 고려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행하는 형태들을 보면 계산기식이거든요. 꼬라지를 보면. 그러니까 꼬라지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자금이라고 쳐보죠. 노후자금 뭐 30년 뒤에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정도 수익률로 너가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저축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일단 절반이라도 하자. 뭐 이런 식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이 계산법이 틀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무수하게 많은 이벤트들이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자동차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변수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무시가 되고 어떤 특정 이벤트 때문에 이런 돈을 저축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개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분의 현금으로는 감안하지 않는데 2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상품에 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정말 돈 필요할 때 보험 깨가지고 손해봤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그 적절한 투자 기간, 우리 그 대표님, 표 대표님께서 자랑을 하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윈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로보가 알아서 다 투자 기간 계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 기간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도에 해약을 해서 손해 보지 않는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 포트윈 프로그램 모른다니까 계속 포트윈 얘기하시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제 자녀 교육 자금으로서 그다음에 할 만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이제 최근에 좋은 그 대안이 하나 있는데,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라는 걸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일단 교육 자금이라는 거는 10년 정도 이상이 되는 장기 준비 상품인 거고, 그렇다 하다 보니까 뭐 수익에 대한 측면도 당연히 고려해야 될 거고, 세금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서두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유동성, 납입에 대한 유연성이 있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품을 저는 그 해외 주식 펀드 비과세 계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년 동안 3천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리고 올해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보험 말고도 이렇게 납입이 유연성이 확보된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솔루션에 대한 거를 하나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준비하는 자세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육아 비용 관련돼서 이제 말씀 나눠봤고요. 다들 이제 힘드시고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도움 필요하신 부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 캐스터분 통해서 틈틈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